안녕하세요, 필름바이블입니다. 저번 영상인 리코 GR3X에 이어서 오늘은 리코 GR3입니다. 리코 GR 카메라의 사용법은 앞의 영상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28mm 화각인 GR3의 장점과 40mm인 GR3X와의 차이점, 그리고 화상 컨트롤이라는 색감 프리셋이 있는데 각 프리셋들의 특징, 그리고 색감 프리셋들을 커스텀할 수가 있죠. 그 색감 레시피, 저는 어떻게 커스텀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제가 받은 제품은 다이어리 에디션입니다. 매트한 질감의 브라운 컬러로 마감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반 에디션보다 다이어리 에디션이 저는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다이어리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카페, 길거리, 음식점 등등 GR3X 때 설명드렸듯이 리코 카메라의 최대 장점인 휴대성과 빠른 부팅 속도 덕분에 어딜 가든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GR3X 리뷰를 할 때 화각을 제외하고 모든 게 똑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다른 점들이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 때문에 혼동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점 첫 번째는 GR3의 렌즈는 28mm 4군 6매, GR3X는 40mm 5군 7매로 GR3X에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R3X에서 왜곡과 색수차를 더더욱 잘 잡아서 높은 선명도를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MTF 차트를 보면 두 제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GR3X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진 게 보이죠. 근데 사실 저는 화각이 달라서 그런지 그렇게 큰 차이점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해상도는 24메가픽셀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색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많은 프리셋 조정 중에서 그레인 효과, HDR 톤, 레벨 및 색조 효과가 GR3X에 추가가 되었는데, 하지만 GR3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 매크로 모드에서 초점거리가 좀 다르죠. GR3는 6에서 12cm, GR3X는 12에서 24cm. 이거는 화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자, 이제 GR3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8mm라는 화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화각대와 비슷한 화각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스마트폰과 비슷한 화각대입니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광학에서 오는 보케의 느낌, 이미지의 질감,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코만이 가지고 있는 색감 등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비해 조금 더 감성적인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휴대성에 있어서 부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리코를 더 많이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느낌을 담아낼 때 더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 중에 발견한 28mm의 장점은 인테리어 사진 촬영할 때 좋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영상 촬영이 있어서 그때마다 GR3를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물론 28mm이기 때문에 집 전체가 시원하게 담기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인테리어 시공하시는 분들 혹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촬영하기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기능도 되니까 디테일한 시공 부분이나 마감 부분을 촬영할 때도 좋겠죠. 저는 사진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28mm라는 화각대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거리감이라든지 앵글 등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촬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촬영과는 다르게 인테리어 촬영은 수평과 수직, 면들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물의 배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촬영하기 편한 공간인데 반해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는 일상 기록이나 탁 트인 공간인 스트릿 촬영을 할 때 생각보다 28mm라는 화각대가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화각대였어요. 광각이다 보니까 수평도 잘 맞춰야 되고 왜곡도 살짝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울기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야 했어요. 그냥 막 찍으면 뭘 찍은 거지 할 정도로 생각보다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힘든 화각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펑션 키에 크롭을 할당해서 촬영을 했어요. 설정 방법은 메뉴에 들어가서 사용자 설정, 펑션 버튼 설정, 크롭,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35, 50mm로 크롭이 되는데 28mm 화각이 뭔가 애매하다
라고 할 때 크롭해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8mm로 촬영을 하고 나서 후보종으로 크롭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처음부터 35, 50mm로 크롭을 해서 촬영을 할 때 내가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색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GR3X 때 설명드렸듯이 리코는 다양한 화상 컨트롤이라고 하는 색감 프리셋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프리셋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저만의 색감 커스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양한 색감 프리셋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비비드, 소프트 모노톤, 하이 콘트라스트 흑백, 네거티브 필름, 포지티브 필름, 그리고 크로스 프로세스 이 6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 프리셋들마다 커스텀 수치값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비드입니다. 비비드 톤은 음식 사진 그리고 알록달록한 장면들을 촬영할 때 좋은 색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데 음식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약간 노란기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에서 색상을 -1 그리고 키 +1 이렇게 맞춰놓고 촬영을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진의 노란기가 어느 정도는 잡히고 음식이 조금 더 맛있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비비드는 얼마 바꾼 거 없는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기존의 노란기가 조금 강했었는데 색상을 그냥 -1로 낮추니까 노란기가 어느 정도 조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소프트 모노톤. 말 그대로 정말 소프트한 부드러운 흑백을 표현해주는 톤입니다. 근데 이 톤은 풍경보다는 스트릿 촬영 그리고 레트로한 공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촬영할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커스텀은 거의 모든 설정은 그대로 두고 제가 조색과 음영만 변경을 했습니다. 소프트 모노톤의 기본적인 색감이 약간 초록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했지만 원래 색감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굳이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음영은 +1로 설정. 여기 필터 효과라고 있는데 아마 오프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레인 효과 적용입니다. 오프일 때 기본 그레인이 설정이 되고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로 설정하면 그레인이 없이 깔끔한 사진을 담을 수 있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레인이 짙어지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 설정하셔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하이 콘트라스트 흑백입니다. 이 프리셋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보다는 그냥 아무 데서나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도 커스텀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설정값은 키 +2 어두운 곳을 너무 어둡게 만들어서 사진이 살짝 뭉개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키를 +2로 올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컨트라스트 -2. 하이 컨트라스트 흑백에서 컨트라스트를 뺀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사진의 많은 부분의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더라고요. 하이라이트 콘트라스트 -2. 컨트라스트 흑백의 색감이 좀 감성적이고 좋기는 한데 가끔 하이라이트를 너무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은 낮췄습니다. 처음에 키를 +2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내린 것도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촬영을 했는데 필터 효과는 각 상황마다 조금씩 변경해서 그레인 효과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거티브 필름인데 제가 네거티브 필름과 포지티브 필름은 기본 그대로 놔두고 아예 커스텀 1, 2번에 따로 할당해서 사용을 했어요. 네거티브 필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물 빠진 색감? 이런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걸 아예 플랫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본 감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사진을 만들자 라고 생각하고 커스텀을 했습니다. 여기 커스텀 1번 항목에서 네거티브 필름을 선택해서 하나씩 변경해 볼게요. 채도 -1, 콘트라스트 -2, 섀도우 +2, 샤프니스 -4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린 항목은 기본 설정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플랫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화이트 밸런스 설정으로 들어간 뒤에 색온도 설정을 바꿔줄게요. 3900K, 색상은 B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좀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푸른기가 돌아서 일본 감성 사진처럼 촬영할 수가 있어요. 혹은 사진을 아이폰으로 옮겨서 이렇게 약간의 색감 조정으로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려드린 리코 자체 색감도 좋지만 라이트룸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색 보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서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색 보정 관용성이 높아서 색을 아주 잘 먹어요. 리코 자체 색감 프리셋만으로는 또 구현하지 못하는 색감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보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포지티브
포지티브 필름입니다. 포지티브 필름은 커스텀 2번에 따로 할당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포지티브 필름 사진이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 설정값은 채도 플러스 2, 색상 마이너스 3, 키 마이너스 2, 컨트라스트 마이너스 2, 하이라이트 마이너스 2, 섀도우 0, 샤프니스 마이너스 2, 화이트 밸런스는 태양광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게, 제가 커스텀한 색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필름룩 2가지를 포함해서 총 4가지 필름룩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 필름룩 색감도 너무 좋기 때문에 따로 만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커스텀에 따로 할당을 한 거예요. 포지티브 필름은 대비값을 낮추고 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프리셋들로 완벽하게 그 색감을 구현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서 후보정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포지티브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라이트룸으로 조금은 보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 그대로의 색감도 괜찮긴 한데 스마트폰을 옮겨서 거기서 또 색감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로스 프로세스인데, 크로스 프로세스는 다른 건 제가 건들지 않고 키 마이너스 2 그리고 색조를 옐로우로 바꿨습니다. 색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셔도 되지만 키를 조금 낮춰야 하이라이트가 살짝 죽으면서 조금 더 감성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색조를 바꿨잖아요. 그 색조가 너무 좀 진하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살짝씩 만져주면서 색감을 바꾸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프리셋 설정을 바꿨는데, 혹시나 프리셋들의 설정을 바꾼 뒤에 원래 어떤 설정이었지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프리셋마다 기본 세팅 값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눈금에 다 맞추시면 기본 세팅으로 맞추시는 거니까 커스텀을 막 변경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것저것 막 바꿔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재밌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간혹 빛 번짐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빛 번짐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뭔가 원래 리코가 그런가 라고 했는데 제가 렌즈를 한번 닦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빛 번짐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렌즈를 닦아도 빛 번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설정값에서 하이라이트와 키를 조금 낮춰서 촬영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리코 GR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리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스펙 대비 가격의 거품이 심하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이 가게 되는 카메라가 있는 반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손이 가지 않게 되는 카메라가 있죠. 리코는 그 손이 자주 가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출할 때 시계를 차고 스마트폰을 챙기듯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어서 챙겨 나가게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한 기동성이 좋은 카메라, 이것 또한 리코의 스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좋지 않았다면 품절이 되지도 카메라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겠죠. 이런 현상들은 사용자들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리코 GR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일상을 더 감성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